지금 한 20배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중수처자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저번 시간 헬릭 스미스에 대한 영상을 찍기 전에 당뇨병의 원인과 합병증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VM202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겁니다. 일단은 VM202는 그냥 딱 한 문장으로 따지면 혈관 신생에 기반을 둔 치료제, 그러니까 혈관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치료제잖아요. 보통 이제 근육 주사, 다리 쪽에 주사를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주사를 하게 되면은 혈관 형성을 유도하는 HGF, 간세포 성장 인자라는 유전자가 세포 내로 전달이 돼요. 이 HGF라는 유전자가 세포 내로 전달이 되게 되면은 혈관 생성 단백질을 만들게 돼서 새로운 혈관을 만드는, 그래서 이거 HGF라는 유전자 DNA가 이 세포 내로 들어와가지고 이 세포에서 혈관을 만드는 그런 이제 단백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따지면은 혈관 손상 때문에 신경병증이 온 사람들에게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경에서 혈관들이 손상이 돼가지고 신경병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운 신생 혈관들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 신경병들을 좀 억제할 수 있는 거예요. 혈관이 새로 만들어지게 돼서 신경 재생이 돼서 통증을 완화된다라는 것이 이제 바이로메드 VM202의 기전입니다. 네, 그래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기전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뭐 이런 논문이 있다 그래요. HGF 아까 그 세포에 들어갔던 HGF 유전자가 슈반 세포에 CFOS, 시포스라는 단백질을 발현을 한다고 합니다. 시포스에 의해서 슈반 세포에서 신경 재생도 가능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혈관에서 혈액을 공급하는 신생 혈관을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하고 신경 세포 자체를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신경 세포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면은 이게 우리 뉴런이라는 거 뭐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 뉴런을 조금 자세히 보면은 이 떡처럼 생겼죠. 떡이 있고 가운데에 약간 지나가는 통로가 있는데 이 통로를 싸는 것이 슈반 세포라 그래요. 이 슈반 세포를 재생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그 HGF라는 그런 유전자라고 합니다. 슈반 세포가 있어야 신경 전달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게 되거든요. 슈반 세포를 재생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바이오로메드 VM202 작용 기전은 안지오제네스, 그러니까 신생혈관을 만들고 그리고 심근의 재형성도 하고 말초 신경 세포를 재생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약이 이제 VM202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VM202를 가지고 여러 가지 질환들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는 DPN이라는 것이 붙고 현재 임상 3상이 이제 맞춰가지고 이제 탑라인 데이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이 있죠. 그리고 그거 외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족부 궤양 치료제에는 PAD라는 이름으로 하고 허혈성 지체 질환 그리고 루게릭병에도 사용해서 VM202 ALS 현재 이상이 준비 중에 있고, 그리고 이제 유방암이나 다른 혈소판 감소증, 관절염 이런 굉장히 다양한 질환들에 현재 적용이 되는 것이 헬릭스미스고, 만약에 VM202가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에서 성공을 한다면은 이것은 단순히 그 신경병증 시장을 여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굉장히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들의 성공 확률도 높이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의 가치는 그 이상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시장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예를 들어서 신라젠의 팩사백이 실패를 하면서 다른 팩사백에 대한 약의 기대감이 확 꺾였던 것처럼 이 VM이 만약에 VM202 DPN이 성공을 하게 된다면은 다른 질환에서의 VM 약의 성과도 크게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측면이죠. 그래서 굉장히 VM202 DPN 성공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코스닥 주식 투자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VM202 DPN이 2018년 5월 달에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재생의학 첨단 치료제,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건데 좀 약간 우선 심사를 해주고 그리고 시판허가 심의를 단축하는 그런 지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된다면은 지금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6조 원 정도의 시장 규모가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최초의 좀 치료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컨설팅 기업 뷰포인트에 따르면은 임상 3상을 성공적으로 마쳤을 경우에 VM202의 순은 현재 가치는 41달러, 15조 원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금 시총이 한 3조 정도 되니까 만약에 이게 성공하게 된다면은 나중에 미래 지금 아니고 한 10년 그 정도 뒤에 미래에 벌어올 그런 기업의 가치는 15조 원이니까
굉장히 앞으로 만약에 성공이 된다면 업사이드가 높은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임상이 한번 연기가 됐었어요. 올 초에 연기가 됐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원래 9개월 정도 추적 관찰 예정이었단 말이에요. 2018년도에 약을 처음으로 주사를 놔가지고 2019년 4월 달에 임상을 종료할 계획이었는데, 그래서 3개월 때 한번 보고 6개월 때 한번 봐서 통증 수치를 이제 대조군, 환자군과 대조군 사이에 이제 비교를 하는 그런 실험이었는데, FDA랑도 이제 상의를 했는데 만성 질환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당뇨병성 신경병증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오랫동안 당뇨를 앓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는 1년 정도의 안정성 확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으로 3개월이 추가돼서 지금 원래 4월 달에 임상이 종료가 되고 7, 8월 달에는 발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한 3개월 정도 미뤄져서 현재 이제 9월 달 정도에 임상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리포트에서는 신약 가치 훼손은 관계가 없다. 왜냐면은 이게 흑사백처럼 어떤 문제가 있어서 중지를 하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어떤 임상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3개월 정도 딜레이를 시킨 거기 때문에 신약의 가치, 그러니까 약의 어떤 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합리적인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상황을 보게 되면은 9월 2일에서 6일 이제 데이터베이스 락,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환자나 이제 대조군과의 데이터들이 많이 쌓여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이제 건들지 못하게 락킹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제 9월 초에 락킹을 시켜서 그동안 이제 한 2, 3주 동안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쭉 하겠죠. 그래서 9월 말에 분석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탑라인 데이터를 정리를 하고 성패 여부를 대중에게 공개를 하는 그런 시점이 이제 9월 달에 다가오게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11월 달에 FDA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2020년 1분기에는 FDA 미팅이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이,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제 9월 달에 임상이 성공하고 앞으로 승승장구할 것 같지만, 이제 바이오라는 산업은 그 1 아니면 0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박 나든지 쪽박 나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항상 뭐 이거에 절대 몰빵을 하시면 안 되고요. 뭐 당연히 신라젠처럼 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리스크 관리는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자사주를 매입했어요. 신라젠 같은 경우는 그 팩사백 사건이 터지기 전에 임직원들이 막 주식 팔고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막 뉴스 뜨고 막 기사 나오고. 근데 이제 김선영이랑 헨리 스미스 대표 같은 경우는 536억 규모로 증여를 했어요. 자녀에게. 증여를 왜 했겠어요? 자기 자녀한테 530억을 줬는데 이게 만약에 임상이 잘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증여를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헬릭스미스 임직원들이 지난 이제 7일과 9일에 자사주를 적극적으로 매입을 했고, 나학인 최고 재무 책임자 같은 경우는 1억 원대의 자사주를 매입했고, 본부장도 1억 원 가까이 자사주를 매입을 하면서, 원래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자사주 매입을 하고 그 회사의 대표가 주식을 매수하는 기업은 우리가 이제 알지 못하는 그런 호재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세히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임직원 매수하고, 그리고 자녀에게 증여한 이런 모습을 보면은 아무래도 임상이 실패할 가능성보다는 임상이 성공할 가능성이 회사 내에서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의 전망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재생의학 첨단 치료제로 이제 승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단축이 되고 승인 가능성도 높아지게 돼서 단순한 통증 치료제를 넘어서 근본적인 치료제가 될 수 있게 3-2 이상에서는 이런 테스트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약가를 5만에서 8만 달러를 예상을 하고 있고, 되게 흥미로운 게 레포트에서 2030년까지의 어떤 예상 매출을 적은 게 있는데, 뭐 당연히 이게 맞진 않겠죠. 그렇지만 이 정도의 이제 기업 가치가 있고 매출과 영업이익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데, 매출이 이제 6조, 2030년에는 6조를 잡았어요. 장난 아니죠. 지금 시가총액이 2조니까 만약에 매출 6조고, 뭐 제조회사들은 영업이익률이 뭐 5%, 잘 나오면 10% 정도인데, 이런 바이오 회사들은 영업이익률이 엄청납니다. 6조인데 매출 영업이익이 4조대니까 거의 한 60% 이상의 영업이익률이죠. 그래서 이걸로만 따지면 4조에 PER을 한 10 정도만 10 정도만 주게 되면 40조의 시가총액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30년에 이 데이터로만 따지면은 지금 한 20배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추정치입니다. 추정치. 예상이고 희망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차트상으로도 좀 보면은 현재 25만 원까지 갔다가 이제 급락을 했었죠. 거의 반토막이 났었는데 현재 그 아래 꼬리를 크게 달면서 지금 거의 많은 반절 정도까지 회복을 한 상태이고, 일봉상으로도 현재 저는 이때 좀 매수를 해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은 조금 더 추가 매수할 계획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5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8만 원까지 많이 오른 상태죠. 이게 임상 성공만 한다면은 굉장히 높은 가치가 매겨질 수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계속 말씀드렸듯이 절대 함부로 투자하면 안 되고 리스크 관리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은 정말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 또 G트리비엔티랑 헬릭스미스 좀 심화 영상도 좀 찍을 예정이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